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오늘 같은 날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은 합격해야 마땅해요. 그렇죠? 그리고 합격하실 거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은 말이 씨앗된다는 거예요. 나는 합격한다. 그런 사람들은 합격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할 때도 주위에서 딱 세 번만 만나보면 알잖아요. 딱 두세 번 술 먹어보면 알거든. 항상 말이 부정적인 얘기 한 사람, 남의 뒷말하는 사람, 주위 사람 험담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럼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는 된다. 그런 사람한테 같이 어울려야 된다.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거. 오늘 하루에 공법이 양 많은 걸, 조문이 2,000개가 넘는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3월 달쯤 하루에 특강 간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 깔려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 오전에 개발법 보고 정비법까지 끝내고 오후하고 6시에서 6시 반, 6시 반 정도면 끝날 거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언제 끝나냐, 그 관심 들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6페이지를 펼쳐보는데, 제가 주제별로 딱딱딱 정리를 할 테니까 주의하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수업을 듣죠. 오늘 수업을 듣지만 수업 들을 때는 그래 끝이야. 이걸 10분 쉴 때 암기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라도 10분 쉴 때 1시간 동안 배운 걸 다시 줄쳐서 암기를 하셔요. 그래야 암기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제별로 딱딱 정리할 건데, 평소에 제 수업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낯설더라도 내용들은 다 똑같으니까 강조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머릿속에 딱 정리하면 된다. 6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죠. 1장 12개 나오는 국토개법 1장. 이 용어 정의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 밑에 큰 2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과 관계라고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가 아니라 얘들이 짜졌을 때 법적 지위를 묻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이건 다 안다니까요. 그 위에 용어는 나오면 다 풀 수 있는데, 밑에 두 번째 박스 이걸 언급했을 때 틀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거기 1번에 도시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은 잘 보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대요? 기본.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토지에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계획들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짤 때 그거 기본이 되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만약에 1번 지문을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라고 넣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라고 넣었을 때 누가 이걸 틀린 걸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죠? 다른 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다른 개별법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짤 때 기본이 된다. 무슨 계획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이놈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용도 지역들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겠죠?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어디가 우선하고? 그럼요, 국가계획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내용이 또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자, 그리고 4번. 1번, 4번, 2번, 3번은 쉬워요. 다 마칩니다. 4번.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문수
이때 광역시 관할구역 군수 제외합니다만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짠단 말 나오죠. 부문별 계획 짤 때는 어디에 부합되게 하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관내 교통과 환경, 수도, 하수도, 주택과 파트별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문별 계획을 짤 때 서울시 전체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짜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그러죠? 요 두 개는 특히 1번하고 4번은 학생들이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부분이고 썼더라도 헷갈려요. 자, 다시 얘기하면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의 부문별 계획을 각 시군별로 짠다. 어디에 맞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서울시에서 짜는 다른 법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짤 때는 어디에 맞게? 도시군 계획에 맞게. 그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해도 거의 안 빠지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한 장 넘어가면 요 앞뒤로 한 장이잖아요. 그러죠? 이거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돼요. 그러니까 요 한 장 가지고 정리 안 돼가지고 1번 문제에서 버벅거리면 안 되거든요. 용어 정의가 1번 안 나오면, 용어가 안 나오면 야가 1번이거든요. 40문제 중에. 여기서부터 답이 딱 보이면 자신감 있게 가는데 여기서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멘붕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딱 반쪽에서 아쉬워서 조금 더. 한쪽이지, 한쪽. 그러죠? 에이, 같이 날로 먹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좀 되지요. 그래서 야가 많을 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잘 나올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잘 나올까요? 광역이 훨씬 나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복잡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요새는 추세가 똑같은 걸 내도, 자, 작년 기출문제 예를 들게요. 용도 변경 건축법 있잖아요. 위아래만 외우고 있거든요. 아니, 케이스 문제 내버리는 거예요. 서점을 병원으로 바꾸는데 다음 설명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내도 복잡해 보이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이 더 요새 계속 나옵니다. 7페이지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또 정리를 할게요. 이거 객관식에서 문제를 정말 20년 동안 넘게 만들어 봐도 정답 처리할 때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내고 할 때, 문제 낼 때 출제를 뭐 평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면 답이 보여. 우리 생각에. 학생들은 안 보여요. 답이 너무너무 보여. 안 되겠다고. 다시 손을 봐요. 다시 손을 봐서 2번으로 손을 보잖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딱 던졌을 때 학생들 답이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쉽거든요. 비틀고 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앞만 비틀고 해도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가지고 답을 잘 내면 그건 완전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제일 먼저, 자, 보세요.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고 들어가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뭐냐고, 자, 여러분 책 없이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고 던졌을 때, 그러죠? 뭘까 이게?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나오면 55점 이상 나옵니다. 어디에 대하여? 광역계획권. 이 뭔지 몰라도, 그러죠? 얘가 지정이 먼저 되고 얘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 그럼 객관식 낼 때 개념을 하나 툭 던질 때 저걸 틀리게 광역시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가 나왔으니까 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객관식에서 저놈 지정하는 사람하고 절차하고 얘 짜는 사람하고 절차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왜 도시군 기본계획이 덜 나오냐? 이놈은 우리가 늘상 배운 대로 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별로 짜는 장기 종합계획이거든.
그러면 얘를 지정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다 존재하잖아요. 지금 와서 뭘 얘를 지정을 해? 서울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지정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얘는 누가 짜지? 예외적으로 뭐 안 짜도 되는 경우 절차 없는 거야. 답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얘는 봐봐. 얘를 누군가가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28회 시험 지정권자, 29회 시험 이거 누가 짜지?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27회는 너무 쉬운 거였고 절차 하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출제한 사람들이 자꾸 얘를 내는 거예요. 얘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뭐냐고 그러죠? 둘 이상의, 자 여기서 둘 이상의 특별시 등 시군을 전부 또는 일부. 그렇지. 이것도 시험 냈잖아요. 여러 개 시군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자 갑니다.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머릿속에 국장이라고 하면 해장, 국장, 행장 할 거요? 농장하고? 간장게장도 아니고? 이 간장게장 같은 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화 보니까 밥도둑이죠, 밥도둑. 밥이나 축 내는 놈, 그렇게 얘기하네. 이 간장게장 같은 놈, 처음에 무슨 말인지 영화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정석으로 입으로 떠들어야 지대로 객관식 문제 풀린데 도움돼요. 진짜예요. 국장, 회장, 아야, 절대 안 돼. 문제. 자꾸 그렇게 외우고 글도 그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라고 금방 한 사람들 있죠. 틀리는 길로 갑니다.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 보여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그러죠. 땡이요, 딩동댕이요. 땡이지. 여러분요, 얘가 국가계획 관련돼서 짜는 경우는 있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참 머릿속에, 자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배울 놓은 거잖아요. 알고 온 게 아니고, 자 머릿속에 둘 이상의 시 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도지사. 해서 머릿속에 지금 오늘 맹초짝 길거리 가는 사람 아저씨 붙잡아 놓고도 수업 들어서 그 사람은 55점 나와요.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수업 내용을 다 기억만 하면. 근데 그게 문제지. 그게 기억이 안 돼서.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배워왔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건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에요, 권? 지정 먼저 해야 되니까.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야 되겠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면 도지사. 그럼 얘는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야는 지정할 때 시도 시장운수 의견 듣고, 얘는 아래 것도 시장운수 의견 듣고, 아래 것도 의견 듣고. 자, 관련 중앙부처장, 시도 시장운수 등은 야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정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벌써 지문이 4개나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정했으니